화면 보이시고 말 잘 들리시나요? 구독 중에 알람을 어떻게 띄워야 되지? 알람 설정을 안 하신 거 아닌가? 네. 시작을 해볼게요. 뭐 들어오실 분들은 차차 들어오시면 되고 일단 콘텐츠부터 좀 볼게요. 저도 지금 책을 처음 핍니다. 앞에 그 타이핑 자 시작해보자 해서 26페이지까지 거기까지만 타이핑하고 책 전체를 보는 건 완전 처음이거든요. 같이 한번 컨텐츠부터 좀 책을 볼게요. 리팩토링 첫 번째 예시 챕터 1 이거를 오늘 할 예정인데 요게 76페이지까지나 되고 이 챕터가 111페이지니까 짧네요. 챕터 2가 말만 있네. 챕터 3도 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챕터 2랑 3을 내일 모레 몰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챕터 4는 뭐 사실 목차를 본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 하고선 또 생각을 해볼게요. 넘어가서 그냥 바로 들어가죠 뭐. 리팩토링 첫 번째 예시 챕터 23페이지 말고 23페이지는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냥 지금 읽읍시다. 리팩토링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리팩토링의 역사와 원칙 등을 하나씩 나열할 수도 있다. 점점점. 솔직히 살짝 졸렸다. 딴 생각에 빠지곤 했다. 이러네요. 예시가 등장하면 정신이 드는데 그제 무슨 말을 하는지 와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실제로 해보는 예를 책 앞쪽에 배치했다. 이러고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리팩토링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자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넘어가서 24페이지. 초판에서는 첫 예시로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수증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런데 요즘 독자는 비디오 대여점이 뭔지 모를 수 있겠다는 기본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고 다양한 연극을 외주로 받아서 공연하는 극단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공연 요청이 들어오면 연극의 장르와 관객 규모를 기초로 비용을 책정한다. 두 가지 장르, 비극과 희극, 트레지디랑 코미디만 공연한다. 그리고 공연료와 별개로 포인트, 볼륨 크레딧을 지급해서 다음번 의뢰 시 공연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일종의 충성도 프로그램인 셈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이슨으로 파일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plays.json까지 제가 타이핑을 해놨어요. 볼륨 좀 올릴까요? 네, 어떠신가요? 볼륨 좀 올렸는데 좀 더 올려볼게요. 네, 그래서 plays.json의 햄릿은 네임이 햄릿이고 트레지디 에즈라이크는 뭘까? 에즈라이크는 뜻대로 하세요네요. 셰익스피어 원작이래요. As you like it. 네. 그리고 오델로가 있네요. 이렇게 있고 invoices.json에도 타이핑을 해놨는데 커스터머가 빅CO라고 하는 빅 컴퍼니인 것 같은데 그런 애가 있고 퍼포먼스는 네, 공연 오디언스 관객이 55명이었다. 그리고 에질라이크는 35명, 오델로는 40명 있었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스테이트먼트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놨대요. 26페이지까지 있는 그 코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책에 나온 거랑 제가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이 펑션 명령어를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다 에러 펑션으로 바꾸는 스타일이고 요거는 지금 피라코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피라코드라고 피라코드 레티나라고 하는데 얘가 는하고 꺽쇠를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보여요. 띄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는 하면은 이렇게 되고, 느낌표 는 하면은 이렇게 되고, 느낌표 는 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그거는 감안하고 봐주시거나, 아니면 폰트를 뺄까요? 이게 나을까? 이렇게? 네, 요게 덜 헷갈리긴 하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답변들 없으시니까. 어, 네, 아무튼 코드를 보면 인보이스랑 플레이즈라는 거를 받아서 토탈 어마운트랑 볼륨 크레딧은 아까 말한 게 적립 포인트였고, 토탈 어마운트는 무슨 뭐지? 총액. 네, 총액이란 개념이네요. 그리고 리절트는 이제 문서로 청구 내역 인보이스가 이게 뭐 영수증 같은 그런 거죠. 영수증 리절트를 문자열로 만드는 리절트인 것 같아요. 포맷은 지금 US 달러로 바꿔주기 위해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뭐 INTL이 무슨 약자더라? 네, 인터내셔널 뭐 그런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해서 넘버 포맷을 미국 그리고 커런시를 US 달러로 하겠다. 그리고 그 소수점 자릿수를 두 자릿수까지 표현하겠다 라는 걸로 해서 뒤에 점 포맷을 붙이면 이걸로 다시 함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포맷이라는 거의 결과가 요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든 거에 점 포맷을 붙인 게 이렇게. 네, 포맷 자체는 그런데 요거를 보면 그쵸, 함수죠. 이렇게 밸류를 넘버를 받아서 스트링으로 넘겨주는 형태네요. 그리고 인보이스에 있는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인보이스를 어떻게 넘기지? 제가 메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포이치 문 돌려서 여기 인보이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퍼포먼스 안에서 배열을 돌면서 하나하나가 인보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에 그죠. 배열이니 이 자체가 배열이니까 지금 커스텀 한 명에 대해서만 해놓은 거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그리고 그때 하나하나의 퍼포먼스를 PRF라고 했을 때 플레이 그 공연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즈에서 퍼포먼스에 있는 플레이 아이디로 지정을 하면, 여기 있는 플레이 아이디가 햄릿이면 여기에 있는 햄릿에 대한 정보가 플레이가 담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햄릿일 때는 이렇게 되겠다. 네. 그래서 플레이에 있는 타입에 따라서 트레지디일 비극일 때는 디시전 어마운트를 왜 4만으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줬다고 하고, 퍼프에 있는 오디언스는 30 이상이면은 더 준다. 계산식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르가 맞지 않을 때는 알 수 없는 장르다라고 에러를 띄우게끔 했고, 그리고 이제 특전 적립 포인트, 볼륨 크레딧, 적립 포인트는 이제 오디언스보다 30을 뺀 것만큼의 값과 0 중에 최대값을 더한다. 30 이하면은 크레딧을 안 준다 라는 거네요. 그리고 코미디일 때는 5로 나눠서 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실행하려면 노드로 ch1에 있는 main.js를 실행하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경로가 안 맞아서 그렇고, ch1로 이동해서 main.js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까지 되게끔 해놨어요. 그게 지금 26페이지에 있는 이 코드 앞에 두 테스트 데이터 파일을 입력한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한 부분이랑 똑같죠. 청구 내용 고객명 빅시오 햄릿 $650 55석 35석 40석 $1730 47점. 네.
예시 프로그램을 본 소감. 이 프로그램 설계를 보고 난 소감은 어떤가? 나는 이 상태로도 그럭저럭 쓸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처럼 짧은 예만 소개한다.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저 코드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구조를 너무 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닐까? 컴파일러는 어떻든 개의치 않으니 말이다. 사람은 코드의 미적 상태에 민감하다. 설계가 나쁜 시스템은 수정하기 어렵다.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부분을 찾고 기존 코드와 잘 맞물려 작동하게 할 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버그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나는 수백 줄짜리 코드를 수정할 때면 먼저 작동 방식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함수와 프로그램 요소로 재구성한다.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편한 구조가 아니라면 먼저 기능을 추가하기 쉬운 형태로 리팩터링하고 나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이제 사용자 입맛에 맞게 수정할 부분을 몇 개 발견했다. 가장 먼저 청구 내역을 HTML로 출력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HTML로 출력. 이거는 각각을 조건문으로 감싸야 한다. 그러려면 스테이트먼트 함수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 함수의 복사본을 만들고 복사본에서 HTML을 출력하는 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지금 리절트에다가 더하는데 위에 스테이트는 리절트에다가 그냥 텍스트를 넣었다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테이블 넣고 tr, td, cd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HTML 출력하는 용도로 함수를 하나 또 만들 것이다. 근데 이 복사 자체는 그리 부담되지 않지만 나중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복 코드는 골칫거리가 된다. 이는 두 번째 변경 사항과도 관련이 있다. 배우들은 사극, 전원극, 전원희극, 역사전원극, 역사 등등등등의 제약 없는 등 더 많은 장르를 연기하고 싶어한다. 근데 현재로서는 비극이랑 희극밖에 없으니까 코드가 장르가 늘어나면은 코드 수가 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공연료와 연극 장르와 공연료 정책이 달라질 때마다 스테이트먼트 함수를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별도의 HTML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다면 모든 수정이 두 함수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코드가 괜찮죠? 넘어갈게요. 리팩토링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변경 때문이다. 넘기겠습니다. 리팩터링의 첫 단계. 리팩터링할 코드 영역을 꼼꼼하게 검사해줄 테스트 코드부터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연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소프트웨어. 이거 번역을 어떻게 했을지 참. 스테이트먼트 함수의 테스트는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 이 함수가 문자열을 반환하므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로 구성된 공연료 청구서 몇 개를 미리 작성하여 문자열 형태로 준비해둔다. 그런 다음 스테이트먼트가 반환한 문자열과 준비해둔 정답 문자열을 비교한다. 그리고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모든 테스트를 단축키 하나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준다. 나는 테스트를 수시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출력된 문자열이 정답 문자열과 똑같다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초록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빨간불을 켠다. 즉 성공 실패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진단 테스트로 만든다. 밑에 굵은 글씨 리팩터링하기 전에 제대로 된 테스트부터 마련한다. 테스트는 반드시 자가진단하도록 만든다. 나는 리팩터링 시 테스트에 상당히 의지한다. 이렇게 테스트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4장 전체를 테스트에 할애했다라고 하네요. 4장에서 이제 테스트를 다룰 건가 봐요. 이제 1.4 스테이트먼트 함수 쪼개기로 가겠습니다. 전체 동작의 각각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 그러면 중간 즈음에 스위치 문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요 부분이네요. 이 스위치 문에 주목. 넘겨서 이 스위치 문을 살펴보면 한 번의 공연에 대한 요금을 계산하고 디스 어마운트 그 다음에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퍼포먼스 오디언스가 30 이상일 때 또 디스 어마운트 또 한다. 결국은 디스 어마운트 디스 어마운트만 관여를 하는 거네요. 어, 넘어가서 추출한 함수에는 그 코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이름을 지어준다. amount 4 정도면 적당해 보인다. 함수 추출하기란 이름을 붙였다.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변수가 있는지도 보자. 얘만 이렇게 그대로 띄어낸다면 디스어마운트까지 해서 같이 띄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플레이라는 게 있고 PRF라는 게 있고,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그 얘기네요. 유효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 세 함수에서는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변수, 그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네요. 근데 이런 변수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서 조심을 하면서 추출을 한 거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일단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스테이트먼트 함수 안쪽에다가 함수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const amount 4는 퍼프랑 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마무리 시점에 리턴으로 디스 어마운트를 해주면 되네요. 그러고서 요걸 빼놓은 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let 디스 어마운트는 amount 4하고 아까 빼낸 게 PRF랑 플레이를 넘겨주면 되나? 맞죠? 네, 31페이지 맨 밑에, 네,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요 상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계속 저장할 때마다 동작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패키지.json에 노드몬 설치하고 갈게요. 노드몬 설치해서 디펜던시 걸렸고, 스크립트로 스타트 할 때 노드몬 실행해주게. 그러고선 얀런 스타트 하고서 챕터 노드몬으로 하려면은 일단 되긴 하겠다. 챕터 1에 있는 main.js 실행하게. 네, 그럼 이 에러는 지금 경로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 경로 부분 맞추는 거를 스테이트먼트에서 아까 main.js, 여기서 지금 파일 불러오는 부분을 요렇게 해줄게요. CH1로 넣어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드몬 자동으로 이제 저장할 때마다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다시 하면, 네, 이제 다시 재실행이 됐는데 똑같이 나오고 있죠. 네, 옮기는 건 성공했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죠. 이렇게 수정하고 나면 곧바로 컴파일하고 테스트해서 실수한 게 없는지 확인한다. 네, 저희는 이미 확인했네요. 네, 넘어가서 지금 얘는 맨 밑에, 지금 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이므로 amount4를 스테이트먼트의 중첩 함수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를 넣었다 라는 말이에요. 중첩 함수로 넣었다. 근데 함수 추출하기라고 하는 6.1절은 33페이지의 중간쯤에 흔히 IDE에서 자동으로 수행해준다. 난 자바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거의 본능적으로 함수 추출 프로그램 리팩터링에 해당하는 단축키를 누른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요. 추출된 함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아보자. 가장 먼저 변수의 이름을 더 명확하게 바꾸자. 디스어마운트를 리절트로 바꿔보겠다 라고 하네요. 그럼 요 디스어마운트들을 선택해서 리절트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33페이지는 34페이지로 갑니다. 다음은 일단 저장하고, 네,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인 PERF를 A 퍼포먼스로 리팩토링 하자. PERF를 골라서 하나 더 있나? 네. A 퍼포먼스로 바꿔라. 네, 바꿨습니다. 네, 똑같이 잘 되고 있고요. 이 사람은 그 동적 타입 언어에서 타입이 드러나게끔 작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을 때 부정관사 on, 더 할 때 A 하나라고 해서 퍼포먼스 하나다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퍼포먼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S랑 구분이 되니까. 근데 뭐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하니까 이 사람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야죠. 의견들 주세요. 채팅으로 자유롭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름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 물론이다. 좋은 코드라면 하는 일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이때 변수 이름은 커다란 역할을 한다.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름 바꾸기에 조금도 망설이지 말길 바란다. 네. 다음으로 플레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바꿀 차례다. 플레이 변수 제거하기. 플레이 변수 amount4를 잘 살펴보면 이 값들이 플레이라는 거는 밑에서 다시 보니까 이 플레이를 어디서 얻었냐면 플레이즈에서 퍼포먼스에 있는 플레이 아이디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얻은 것일 뿐이니까 플레이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를 없애버리자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라면 지금 여기다가 변수를 넣을 것 같아요. 플레이는 플레이즈의 A 퍼포먼스에 있는 플레이 아이디 이렇게 넣으면 네, 요거를 안 넘겨줘도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그리고 딴 데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play4라고 하는 함수를 또 만들었네요. 밖에다가 play4는 A 퍼포먼스를 가지고 플레이즈의 A 퍼포먼스의 플레이 아이디를 반환하게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게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함수를 뺐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쓰고 amount4에는 플레이를 뺀 게 아니네요. 다시 플레이 넣어볼게요. 요거는 일로 돌아오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콘스트가 아닌가? A performance is not defined.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33번 줄. 아, 여기는 지금 PRF가 돼야 되죠? 플레이 아이디 is 플레이 아이디 아니었나? 아, 여기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이 한 단계씩 가서 제가 좀 한 단계를 미리 앞서 나가서 그랬네. 요거를 다시 이렇게 넣겠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플레이 4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겼어요. 36페이지에서. 그리고 37페이지 쪽 앞부분 보니까 코미디 쪽 if문에 있는 코미디 여기에서 플레이.점 타입을 보는데 이 플레이.점 타입 자체도 또 플레이4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플레이였던 것들은 전부 플레이4 함수를 실행하는 걸로 일단 바꿔놓자. 그러면 play is not defined인데 어디가 play를 또 쓰고 있지?
어마운트 4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마운트 4에는 플레이를 넘겨줬는데? 아, 여기죠. 네임. 이렇게 됐다. 아휴. 네, 이렇게 해서 함수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좋은 방법인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선 계속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어마운트 4에서도 똑같이 플레이 4로 바꾸게끔, 요 플레이를 안 받고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 4에 있는 A 퍼포먼스, 요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 플레이들도 이렇게 바꾼다.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마운트 4가 이제 완전히 플레이라고 하는 게 값이 없어져도 되는 거죠. 38페이지로 넘어갔어요. 38페이지에 보니까 포문에서 이 어마운트 4를 실행해 주는 거에서 이 플레이 4라는 부분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받을 게 없어졌으니까. 빼고도 동작이 잘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필요 없어진 매개변수 제거했고, 39페이지 또 보니까 어마운트 4를 또 보니까 얘는 임시 변수인 디스 어마운트 요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데 그 값이 다시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수 인라인하기를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요. 뭔 소리일까? 40페이지로 가서 네, 디스어마운트를 바꾸는 게 없으니까 디스어마운트 전부를 이걸로 바꿔버리자. 그 얘기네요. 이 값이 렛으로 선언했는데 값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자.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뭐 41페이지로 바로 가면 되겠네요. 리피토링한 결과는 이렇다라고 한 거고, 처리해야 할 변수가 아직 2개 더 남아있다. 여기서도 펄프는 간단히 전달만 하면 된다. 하지만 볼륨 크레디츠는 반복문을 돌 때마다 값을 누적해야 하기 때문에 살짝 더 까다롭다. 그래서 볼륨 크레디츠 4라는 거를 추출해서 해보자.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볼륨 크레디츠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테이트먼트 함수 안에서 또 함수를 또 만들래요. 안에다가 볼륨 크레디츠 4는 퍼포먼스로부터 볼륨 크레딧을 0으로 하는 거, 요 부분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볼륨 크레딧에 더하는 부분, 요 부분 포문 안에 있는 거를 가져가네요. if문이랑 if문까지만 하네요. 그렇게 하면은 왜 어디 여기까지만 맞죠? 이렇게 요 빠진 부분에 넣으면 되는 거네. 볼륨 크레디츠는 더하기는 볼륨 크레디츠 4 함수를 실행한 거, 퍼프를 넘겨서. 그리고 그러려면 여기가 리턴으로 볼륨 크레디츠가 되면 되는 거죠. 요 포문에 있던 요 일부분만 요 함수를 빼낸 거예요. 추출한 함수를 이용해 값을 누적한다. 이렇게. 그러고서
변수를 또 바꾸네요. PRF는 부정확하다라고 하면서 A 퍼포먼스로 바꿨고, 또 여기 볼륨 크레디츠는 또 헷갈린다. 리절트로 바꾸자. 함수 안에서는 다 리절트로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42페이지 위쪽까지 했고 잘 되고 있어요. 또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자. 스테이트먼트를 또 살펴보니 포맷이 문제다. 포맷이 가장 만만해 보인다. 나는 함수를 직접 선언해 사용하도록 바꾸는 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여기다가 스테이트먼트 함수 안에다가 포맷은 A 넘버를 받아다가 리턴을 해주는데 요 내용을 리턴하네요. 어디까지냐? 포맷의 넘버까지 이렇게 A 넘버가 들어오게끔. 그러면 여기서의 포맷은 이 포맷을 쓰지 않고 포맷 쓰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아 여기 있구나. 네, 이 포맷을 쓰지 않고 요거를 이 부분을 바꾸면 되네. 그치, 숫자가 넘어가면 바로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작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함수를 받아서 반환하게끔. 그런데 이름이 마음에 걸린다. 포맷은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거는 어떤 숫자를 받아서 그거를 US 달러 포맷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포맷 as USD라고 하자니 또 너무 장황하다. 뭐가 장황하지? 어쨌든 함수 선언 바꾸기를 적용했다. 그래서 화폐 단위 맞추기다 라고 하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44페이지에서 얘는 USD로 쓰겠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US 달러로 바꾸겠다라는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그러자니 이 어차피 달러라는 거는 숫자를 100으로 나눠주는 게 겹치니까 US 달러에 대해서만큼은 다 100을 무조건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기서 해버리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44페이지 밑에 쪽 볼륨 크레디츠 변수 제거하기. 반복문 쪼개기로 볼륨 크레디츠 값이 누적되는 부분을 따로 빼낸다.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볼륨 크레디츠가 따로 있고 리절트가 따로 있고 토탈 어마운트가 따로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얘만 한번 따로 빼보자 라는 얘기네요. 포문을 두 번 돌리라네. 이렇게 네,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중에 가면 좋아지겠죠? 이렇게 분리를 네, 문장 슬라이드 하기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니 눈에 띄는 게 요거 빼버려야죠. 지워버리고 얘가 포문의 바로 위에 오게끔 순서를 바꾸면 뒤로 넘어가서 46페이지 그걸 한데 모아서 어떤 함수로 또 치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네요. 여기다가 const total volume 크레디츠는 붙여넣기 하면은 되는 건가? 그러고선 리턴을 해주면 되나? 네, 볼륨 크레디츠 예상이 되죠? 이거 당연히 리절트로 바꿀 것 같아. 네, 이제 리절트로 바꿔놓게 보겠습니다. 안 바꿨나?
안 바꿨어도 그냥 놓을게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토탈 볼륨 크레디츠가 이 부분이었으니까 요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맞네요. 네, 함수 추출이 끝났다면 다음은 볼륨 크레디츠 변수를 인라인 할 차례다. 볼륨 크레디츠라고 하는 변수가 한 번밖에 안 쓰이고 있으니 그냥 이 안에서 함수를 실행하자, 이렇게 인 것 같고요. 저장하면 괜찮고,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건지 잠깐 생각해보자. 아, 얘기를 하네요. 반복문을 쪼개서 성능이 느려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반복문이 중복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많지만 뜨끔하네요. 어느 정도 중복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때가 많다. 실제로 이번 리팩터링 전과 후의 실행 시간을 측정해보면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컴파일러들이 똑똑해서 성능 저하는 거의 없다.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니까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나누지는 말아야 된다. 근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리팩터링 하면은 성능 저하보다 얻는 이점이 더 클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면 다시 이제 성능을 개선하면 될 일이다. 깔끔한 게 우선이다. 이 얘기네요. 네, 볼륨 크레디츠 변수를 제거하는 작업의 단계를 아주 잘게 나눴다는 점에도 주목하자. 총 4단계로 수행했으며 반복문을 쪼개고 문장을 슬라이드해서 변수 초기화 문장을 포문의 바로 앞으로 옮겼고, 그걸로 함수로 변환을 해서 추출하고, 그 추출한 함수를 받는 변수에 쓰이는 곳에 그냥 함수를 호출하게끔 해서 변수를 제거했다 까지 했네요. 넘어가서 토탈 어마운트도 똑같은 절차로 제거해 보겠다. 반복문을 쪼개고 변수 초기화 문장을 옮긴 다음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추출한 함수의 이름으로는 토탈 어마운트가 가장 좋지만 이미 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어서 쓸 수 없으니 일단 아무 이름인 애플 소스를 붙여주겠다. 네, 애플 소스 만들어 볼게요. 애플 소스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를 뭐 문장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해놓고 토탈 어마운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뽑아내서 붙여놓고 리턴 토탈 어마운트가 된 다음에 얘를 리절트로 바꿔주고, 그러면 얘는 애플 소스가 될 테고 얘는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뭐 변수를 뭐라고 했죠? 아까 맨 4번 이름이 뭐였지? 변수 인라인 하기. 네, 인라인 여기다가 애플 소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워주고. 네, 됐다. 네, 그 얘기가 지금 48페이지 전체까지를 한 거죠. 이름을 다시 의미 있게 고친다. 토탈 어마운트 변수를 방금 지웠으니까 얘가 토탈 어마운트가 돼도 된다. 이렇게 바꿔준 게 49페이지고, 리절트로 바꾼 거는 뭐 아까 했고. 네, 49페이지까지 끝. 중간 점검. 난무하는 중첩 함수.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리팩토링한 결과를 살펴보자. 스테이트먼트 안에 지금 플레이 for 어마운트 for 볼륨 크레디츠 for USD 토탈 볼륨 크레디츠 토탈 어마운트 이런 등등의 중첩 함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장 함수 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함수 안에 있는 함수, 중첩 함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 되네요. 일곱 줄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 그래서 맨 밑에 51페이지에 함수는 이제 단 7줄 뿐이며 출력할 문장을 생성하는 일만 하고 있다.
그래서 좋아졌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어휴, 맞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77페이지까지인데 지금 52페이지까지 왔어요. 2시간도 안 돼서 끝나겠는데? 혹시 좀 잠깐 쉬었다 갈까요? 어, 뭐 지금 스터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의견들 주십시오. 채팅. 막 너무 빠르다거나 말이 잘 안 들린다거나 얼굴이 보기 싫다거나. 얼굴은 끌까요? 이거? 얼굴 끄라고요? 어떻게 지우지? 이거다. 이렇게 끌 수 있다, 얼굴. 네, 따라 치시면 안 될 거예요. 따라 치시면 힘들 거고, 제가 타이핑도 빠르고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같이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책 보고 이 화면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올릴게요. 유튜브 그 네, 유튜브 당연히 올려야죠. 아깝잖아요. 녹화하는 거. 네. 아, 네. 페이지 번호 계속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빠뜨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미리 복습을 하시는 거는 좋은 자세입니다. 예습이겠죠? 음, 네. 타이핑을 따라오시면 지금 주영님 말씀처럼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네, 지금 시간에는 그냥 같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복습을 하세요. 예습해오는 것 의미가 있을까? 전 예습보다 복습하라서. 네, 그리고 제가 틀리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이 옆에 있으니까 좋네. 주요 채팅 말고 이렇게 하면 뭐 다른가? 아, 이거요. 여러 개 선택하는 거. 리절트를 예로 들면 그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D, 맥에서는 그렇고 그 윈도우즈에서는 CTRL 플러스 D, 아마도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커맨드 D, 커맨드 D, 커맨드 D 누르면 돼요. 알람이 왜 안 뜰까? 저도 지금 사실 유튜브라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알람 어떻게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알람 띄우는 방식이 있나? 모르겠는데. 네, 알람으로는 안 되나 봐요. 그냥 시간 되면은 하겠거니 생각하고 들어오시거나 단톡방으로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 아, 방송 시작하고 좀 지나서 왔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단축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요건데, 커맨드 D로 해서 똑같은 애들 잡는 거랑, 그 다음에 저는 컨트롤 시프트로 돼 있거든요. 컨트롤 시프트로
아래 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정말 유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줄 여러 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다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저 다시 가볼게요. 52페이지. 네, 아까 그 이 커맨드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정말 좋아서 이 기능 꼭 쓰셨으면 좋겠는데 단축키가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뭐라고 표현 찾아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찾아보려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시프트 여기가 아니지. 단축키 키맵 아니다. 바, 바로 가기 키. 컨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여기 화살표 있는 거 요거다. 커서 컬럼 셀렉트 다운 요거 찾아가지고 키를 지정해서 하시면 돼요. 커서 컬럼 셀렉트 다운, 커서 컬럼 셀렉트 업. 여기다 써드리면 커서 컬럼 셀렉트 다운 업. 요 두 개를 찾아서 지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요게 정말 그 다음에 아까 거는 뭐였지? 바로 가기 키에 커맨드 D 이거잖아. 다음 일치 항목 찾기에 선택 항목 추가. 다음 일치 항목 찾기에 선택 항목 추가. 네. 요거 해서 단축키 지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1.6 채널 챕터 1.6 52페이지. 리팩터링 초기 단계에서 흔히 수행하는 일은 지금 뭐 요소를 파악하기 쉽도록 코드의 구조를 보강하는 데 주안점을 주었다. 잘게 쪼개는 작업은 이름을 잘 짓는 일만큼 중요하다. 골격은 충분히 개선됐으니 이제 원하던 기능 변경, 즉 스테이트먼트의 HTML 버전을 만드는 작업을 살펴보자. 여러 각도에서 볼 때 확실히 처음 코드보다 작업하기 편해졌으니까 뭐 이렇게 해보겠다. HTML 버전을 스테이트먼트 안에 중첩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싶진 않으니까 함수를 추출해보는 거를 해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 안에 있는 중첩 함수들 때문에 스테이트먼트랑 동일한 구조에 사실 이 부분만 스테이트먼트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HTML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경우에 이 부분만 여기에 뭐 DRB가 오고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얘네들을 빼내질 못해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들부터 빼고 보자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빼는 방법을 보니까 렌더 플레인 텍스트라는 걸로 아예 함수를 바꿔버렸어요. 뭐야 이게. 52페이지 밑에 보면은 지금 내용이 전부 다 렌더 플레인 텍스트에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고 그리고선 위에다가 스테이트먼트를 똑같이 인보이스랑 플레이즈를 받아다가 리턴으로
렌더 플레인 텍스트로 인보이스 플레이즈 이렇게 하게끔 바꾼 게 다예요. 얘가 지금 순서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 밑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일단 그렇고 뭐 동작 되겠지 뭐 이건. 이렇게 한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안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다, 하나하나 빼와 보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럼 const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는 중괄호를 만들었어. 그러고서 이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를 여기다 넘기게끔 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뭔 짓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요 렌더 플레인 텍스트 안에서 요 함수들을 밖으로 빼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에 고객 정보부터 넘겨보겠다 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54페이지 두 번째 줄 스테이트먼트 데이터.커스터머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바로 인보이스에 있는 커스터머 이렇게 넘겼어. 그러면 이 커스터머가 넘어갔으니까 이 위에서 여기 invoice.customer 대신에 data.customer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장하고 undefined가 나오는 이유는 return을 안 해줬기 때문이겠지. 그렇지. 네, 그럼 지금 54페이지 위쪽 코드는 됐고요. 같은 방식으로 공연 정보까지 중간 데이터 구조로 옮기고 나면 인보이스 매개 변수를 삭제해도 된다. 인보이스 지워보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것 같은데, invoice.performance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이 performance를 넘겨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인보이스에 있는 performance를 넘겨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도 데이터가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인보이스를 쓰는 데가 여기 있네. 여기도 네, 여기도 데이터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보이스가 이 렌더 플레인 텍스트 안에는 없게 되니까 얘를 지워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도 지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되네요. 됐죠? 그러면 인보이스가 하나 줄었어요. 그 다음에 연극 제목도 중간 데이터 구조에서 가져오도록 한다. 중간 데이터 구조. 이를 위해 공연 정보 레코드에 연극 데이터를 추가해야 한다. 뭔 말일지. 스테이트먼트 레코드, 공연 정보 레코드가 무슨 변수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다가 퍼포먼스 요 부분이 맵을 돌리고 있네요. 인리치 퍼포먼스라고 하고서 또 위에 함수다가 인리치 퍼포먼스 A 퍼포먼스를 받아다가 리절트는 오브젝트 어사인은 그냥 해치할 땅이랑 똑같으니까 A 퍼포먼스 리턴 리절트 이 얘긴데, 얕은 복사를 수행했어. 잠시 후 이렇게 새로 만든 레코드에 데이터를 채울 것이다. 함수로 건넨 데이터를 수정하기 싫어서 이렇게 넘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수 옮기기를 적용해요. play4 함수를 스테이트먼트로 옮긴다. 넘겨보겠다 요 얘기인데, 여기다가 result.play는 play4 result, 이 play4가 실행이 되나 지금? 플레이퍼가 여기 있는데? 그죠. 얘를 다시 스테이트먼트로 옮기겠다라고 하네요. 56페이지 위쪽에서. 그러니까 얘를
렌더 플레인 텍스트에 있던 애를 여기로 옮겨놔서 이걸 다시 해보겠다. 그럼 여기 이쪽은 문제 없나? 여긴 플레이즈가 어차피 넘어가니까. 아닌데, 플레이포가 실행하는 데가 여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다음 안에서 렌더 플레인 텍스트 안에서 플레이포를 호출하던 부분을 중간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바꾼다. 아, 그러니까 이 플레이포를 호출하던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 놓고서 여기서는 얘네들을 데이터에서 뽑아가게끔 하겠다라는 것 같네요. 여기도 있고. 아, 이거를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잠깐. PRF.play 퍼프가 데이터.퍼포먼스에서 포문을 돌리는 부분은 렌더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었. 아, 그건 요 부분이구나. 여기서는 PRF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에서는 A 퍼포먼스 점 플레이에서 값을 받아다가 하겠다라는 거구나. 아. 네, 어쨌든 지금 스테이트먼트에는 옮겨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플레이 4를 호출하던 부분들 하나하나 찾아다가 일단 함수 쪽은 넘어가고 요 부분, 요게 지금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볼륨 크레디트 4보다 그 위에 딱 중간에 있는 거, 포문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퍼포먼스 밑에 요 부분이 PRF에 있는 플레이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됐다. 왜냐면 result.play를 보내줬으니까 그 리절트가 enrich 퍼포먼스에 담겨서 걔가 스테이트먼트 데이터에 있는 퍼포먼스 점 플레이가 되는 건데 그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선 데이터로 넘어갔으니까 이 데이터 안에서 퍼포먼스 안에 걔가 그 퍼프니까 아니 여기 아닌데. 네, 데이터에 있는 퍼포먼스 자체가 퍼프니까 퍼프에는 플레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은 퍼포먼스 하나씩을 넘겨받았는데 그 퍼포먼스 하나마다 지금 여기서 result.play를 넣어줬으니까 그죠? 리절트라는 게 이게 퍼포먼스들을 매핑 돌린 거니까요. 배열 안에 있는 퍼포먼스 하나씩이니까 이 함수에 있는 애들은 다 요 플레이 포 괄호 A 퍼포먼스 얘네들은 A 퍼포먼스 4의 점 플레이로 접근이 될 것이다. 인 것 같아요. 되네요. 하하. 57페이지. amount for도 비슷한 방법으로 옮긴다. 여기 result.amount for는 amount는 이렇게 amount for로 result를 넘겨보겠다. 그럼 amount for도 원래 있었는데 그죠? 요거를 다시 일로 옮기는 건가? 얘도 다시 일로 옮기네. 네, 옮겼어. 그러면 여기서는 또 amount 4를 부르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게 amount 4를 부르는 PRF까지 있는 요 부분이 네, 여기도 PRF고 여기도 PRF니까 똑같이 할 수 있겠다. 그죠?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 PRF.amount로 바꿔주면 되나? 그런 거 같죠? 저장 되네. 어휴. 자, 그 다음에 볼륨 크레디트 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result.volume credit는 볼륨 크레디트 4로 리절트를 실행한 걸로 하겠다. 그럼 얘도 또 여기서 빼와야겠네. 왔다리 갔다리. 네, 빼왔어. 자, 그럼 이 볼륨 크레디트 4를 또 실행하는 애들, 얘네들 요거 하나밖에 없나? 여긴 원래 그렇고 하나밖에 없네. 그럼 얘가 데이터에 있는 퍼프에 있는 볼륨 크레디트가 되면 되겠네. 네, 중간까지 했어요. 58페이지. 마지막으로 총합을 구하는 부분을 옮긴다. 아따, 거참. 네. 뭔가 좀 다른데요? 스테이트먼트 데이터에 넣게끔 돼 있네? 여기 리절트가 아니고 요 부분이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토탈 어마운트를 넣으려고 보니까 다시 토탈 어마운트를 실행하는데 스테이트먼트 데이터가 다시 들어가. 그럼 여기서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겠다. 스테이트먼트 데이터 점 토탈 어마운트는 이게 이럴 필요가 있나? 스테이트먼트 데이터에 넘기는 토탈 어마운트라는 게 요건데 요걸 다시 갖고 와서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가 요 데이터가 데이터를 넘겨주게끔 한 건데 여기서 쓰는 거는 퍼포먼스만 쓰는 거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해체할당 해서 이제 그 이뮤터블한 객체를 만든 퍼포먼스일 뿐인 거고 인보이스에 있는 퍼포먼스. 지금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enriched performance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고 그냥 이어서 여기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탈 어마운트로 enriched performance를 하게 하고 이 토탈 어마운트는 데이터부터 찾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퍼포먼스를 받는 거지. 이렇게 퍼포먼스 수를 받으면 되잖아. 안 되네? 아, 여기가 아닌가? 이터러블하지 않다고? 얘가 이터러블하지 않다고? 토탈 어마운트 실행하는 데가 또 있나? 아, 여기 밑에 네. 토탈 어마운트 is not defined. 이건 어디야? 아, 여기 요 부분 안 뺐구나. 여기는 이제 데이터로 넘어갔을 테니까 데이터.점 토탈 어마운트가 되면 되는 거지. 그죠? 데이터.점 토탈 어마운트. 됐네요. 토탈 볼륨 크레디트도 해보면 어디를 봐야 되지? 58페이지 다시 가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일단 해봅시다. 스테이트먼트 데이터.점 토탈 볼륨 크레디트는 토탈 볼륨 크레디트를 해서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를 다시 넘기게끔 돼 있어. 얘는 뭐냐면 토탈 볼륨 크레디트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여기도 원래는 데이터를 받게끔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 퍼포먼스네. 그럼 여기도 넣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인리치드 퍼포먼스를 넘겨주고 여기도 퍼포먼스를 처음부터 받으면 되네.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또 쓰는 데가 있겠지? 여기 있네. 그러면 데이터에 있는 토탈 볼륨 크레디츠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됐나요? 네, 그게 59페이지 윗부분까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때 총합을 구하는 토탈 어마운트와 토탈 볼륨 크레디츠의 본문에서 명확히 매개 변수로 전달할 방식을 선호하여 이렇게 수정했다. 옮기고 보니 반복문을 파이프라인으로 바꾸기까지 적용하고 싶어졌다. 토탈 어마운트랑 토탈 볼륨 크레디츠 얘네들을 요 포문 돌리는 게 결국은 그냥 포문 돌리면서도 합치는 게 전부니까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보겠다. 네. 퍼포먼스를 리듀스를 돌리겠다. 네. 토탈이랑 P라는 변수로 토탈 더하기 P.amount 어마운트 해주고 0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볼륨 크레디츠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됐네요. 네, 그게 59페이지 중간까지 한 거고요. 이제 첫 단계인 스테이트먼트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에 해당하는 코드를 모두 별도 함수로 빼낸다. 다시 create statement data라고 하는 최상위 함수로 빼내겠다. 이제 빼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const create statement data는 invoice랑 place를 받아서 요 부분 스테이트먼트 데이터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함수들이었으니까 얘네들을 다 들고 저쪽으로 날리면, 그러고선 얘를 그냥 리턴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를 호출하는 부분이 요거 실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뭘 잘못했을까? invoice.performances 54번 줄. 인보이스가 없게 됐나요? 아닌데 인보이스 들어왔는데? 아, 여기다 인보이스를 안 넘겨줘서 그렇구나. 여기다가 인보이스랑 플레이즈를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아, 됐네요. 그 얘기가 59페이지까지 한 것 같아요. 두 단계가 명확히 분리됐으니 각 코드를 별도 파일에 저장한다. 그러면서 반환 결과를 저장할 변수의 이름도 내 코딩 스타일에 맞게 바꾼다. 파일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create statement data.js라는 파일로 얘를 밖으로 빼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create statement data.js 파일을 만들어서 일로 옮기고, 얘는 export default로 create statement data 해주면 되겠고, 그거를 여기다 임포트를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 cannot find module .js 써야 되겠죠? node.js니까. 네, 됐다. 됐고, 컴파일 테스트 커밋하면 드디어 HTML 버전을 작성할 준비가 끝난다. 렌더 플레인 텍스트라는 게 있고 렌더 HTML이란 게 있어서
이제 HTML용으로 별도로 또 함수를 또 만들려나 봐요. 네, 요거랑 똑같이 스테이트먼트 HTML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HTML 스테이트먼트라는 애는 60페이지 중간입니다. 똑같이 인보이스랑 플레이즈를 받아서 요 렌더 플레인 텍스트 대신에 렌더 HTML 이란 거를 하게끔 해주고 안에는 똑같이 들어가게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플레이즈가 하나 빠져있네. 얘는 지금 플레이즈가 없어도 되나요? 없네. 플레이즈 아까 전에 뺐어야 되는데 안 뺐나봐요. 여기도 그런 거 같죠?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렌더 HTML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되는 거네. 그죠? HTML. 걔는 USD는 밖으로 뺐나봐요. USD도 옮겨갔나? 아, USD 밖으로 뺐네요. USD를 밖으로 빼고 최상단으로 뺄게요. 그러면 얘도 없어지고 HTML이랑 플레인 텍스트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졌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내용 채워가면 되는 거죠. H1 참고 내역 /H1 그리고 줄바꿈하고 테이블도 바로 넣자. 줄바꿈. 그 다음에 여긴 타이틀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또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지 뭐. 태그를 만들죠 뭐. tr th 연극 th 좌석수 th 금액 tr.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포문을 돌려서 여기도 사실 뭐 같이 해도 되는데 이 안에 다 때려 넣어도 되는데 그냥 나눠서 가도 되니까요. 포문을 돌려서 굳이 뭐 띄울 필요가 없지. tr td 넣고 네임 넣고 /td td 넣고 /td 다시 td 넣고 /td 있고 퍼프의 어마운트가 또 얘는 여기 어마운트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구나. 좌석수랑 금액. 그죠? 원래는 지금 좌석수가 괄호로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요 td가 요 뒤로 가고 그 다음에 /tr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슬래시 테이블로 닫아주고 내려서 p 태그 emphasize /em /p.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으니까 줄 바꿔서 /p 다시 emphasize /em /p 이렇게 리턴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익스포트 컨스트로 둘 다 바꾸고 그 다음에 main.js에서 여기를 스테이트먼트만 불러오는 건데 이번엔 HTML 스테이트먼트로 불러와서
HTML 텍스트가 여기 출력이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가 빠졌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HTML에서 렌더가 되면 되겠네. 여기까지 60페이지 마쳤고요. 요거를 넘어가기 전에 실제로 HTML에서 보고 싶은데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으면 될까? 여기다가 되네. 연극 좌석수 50어석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 두 파일과 두 단계로 분리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트먼트에는 지금 렌더에 관련된 플레인 텍스트냐 HTML이냐 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렌더링을 해주는 목적의 두 가지 함수가 나눠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기술하는 명령,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스테이트먼트 또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62페이지까지 6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계속 한 얘기고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보다 코드량이 부쩍 늘었다. 원래 44줄짜리 코드가 지금은 HTML 스테이트먼트를 빼고도 70줄이나 된다. 이쪽이 70줄인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늘어난 주된 원인은 함수를 추출하면서 함수 본문을 열고 닫는 괄호가 더 붙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달라진 점이 없다면 안 좋은 징조지만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 추가된 코드 덕분에 전체 로직을 구성하는 요소 각각이 더 뚜렷이 부각되고 계산하는 부분과 출력 형식을 다루는 부분이 분리됐다. 이렇게 모듈화하면 각 부분이 하는 일과 그 부분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간결함이 지혜의 정수일지는 몰라도 프로그래밍에서만큼은 명료함이 진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수다. 모듈화한 덕분에 계산 코드를 중복하지 않고도 HTML 버전을 만들 수 있었다. 네, 좋네요. 출력 로직을 더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에서 멈추겠다. 다형성을 활용해 계산 코드 재구성하기. 괜찮나요? 계속 가도 될까요? 네,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죠? 네, 채팅이 딜레이가 있나 봐요. 제가 실제로 말한 것보다 스트리밍이 조금 늦게 전송이 돼서 답변이 늦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극 장르를 추가하고 장르마다 공연료와 적립 포인트 계산법을 다르게 지정하도록 기능을 수정해보자. 현재 상태에서 코드를 변경하려면 이 계산을 수행하는 함수에서 조건문을 수정해야 한다. amount for 함수를 보면 연극 장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조건부 로직은 코드 수정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골칫거리로 전락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구조적인 요소를 적절히 보완해야 한다. 객체 지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다형성. 이번 작업의 목표는 상속 계층을 구성해서 희극 서브 클래스와 비극 서브 클래스가 각자의 구체적인 계산 로직을 정의하는 것이다. 호출하는 쪽에서는 다형성 버전의 공연료 계산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되고, 희극이냐 비극이냐에 따라 알아서 처리해주게끔 하겠다. 그 핵심은 조건부 로직을 다형성으로 바꾸기이다. 10.4절에 있다고 합니다. 이 리팩터링은 조건부 코드 한 덩어리를 다형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준다. 그런데 이 리팩터링을 적용하려면 상속계층부터 정의해야 한다. 즉 공연료와 적립 포인트 계산 함수를 담은 클래스가 필요하다. 먼저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살펴보자.
create statement 함수를 살펴보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핵심은 살펴보자라고 했건 똑같은 코드를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공연료 계산기 만들기 66페이지. 여기서 핵심은 각 공연료의 정보를 중간 데이터 구조에 채워주는 enrich performance 함수다. 현재 이 함수는 조건부 로직을 포함한 함수인 amount4와 볼륨 크레딧 4를 호출하여 공연료와 적립 포인트를 계산한다. 이번에 할 일은 이 두 함수를 전용 클래스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연료 계산기라고 부르기로 하자. 퍼포먼스 캘큘레이터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리치 퍼포먼스 부분에 캘큘레이터는 new 퍼포먼스 캘큘레이터로 해서 a 퍼포먼스를 넘겨주는 걸로 인스턴스를 캘큘레이터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아직은 뭘 하는 건 없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퍼포먼스 캘큘레이터 컨스트럭터 a 퍼포먼스를 받아서 디스점 퍼포먼스는 a 퍼포먼스 이렇게만. 아직까지는 이 클래스의 객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기존 코드에서 몇 가지 동작을 이 클래스로 옮겨보자. 먼저 가장 간단한 연극 레코드부터 시작하자. 이를 위해 계산기 클래스의 생성자의 함수 선언 바꾸기를 적용하여 공연할 연극을 계산기로 전달한다. new performance calculator에다가 뭐를 하자고 하냐면 연극 레코드부터 해보자. 플레이 4를 넘겨보자. 요거를 넘겨줘서 여기가 A 퍼포먼스가 들어가게끔 하고 넘겨주고 result.play에는 캘큘레이터로부터 온 플레이를 넣게끔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도 A 플레이를 받아다가 dis.play는 A 플레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네요. 되나? 네, 지금 HTML을 출력하고 있는데 스테이트먼트로 바꿔놓고 봅시다. 이거 보기가 너무 불편하네. 네,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8페이지. 그 다음 옮길 로직은 공연료 계산에 더 중요하다. 함수 옮기기 리팩토링으로 작업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보자. 네, amount4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꾸겠다. getter로 amount는 퍼포먼스를 가져올 필요도 없이 요거가 전부 dis. 퍼포먼스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는 그냥 dis.play로 바로 되는 거고, 그러면 됐나? 오디언스는 dis.performance에 있는 오디오고 여기 dis.play로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옮겨놓고 보면 그러면 amount4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데가 이 부분인데 result.amount는 있어야 되는데 calculator.amount가 대신하게 하면 되죠. 네.
되네. 적립 포인트를 계산하는 함수도 같은 방법으로 옮겨본다. 볼륨 크레디츠 이거네요. 볼륨 크레디츠 4를 잘라서 캘큘레이터 쪽에다가 붙여놓고, 마찬가지로 getter를 쓰면 될 테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 get으로 볼륨 크레디츠까지만 하면 되나? 어? 볼륨 크레디츠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넘어갔을 때 여기가 A 퍼포먼스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3개네. 디스점 퍼포먼스가 되면 되고, 퍼포먼스인가? 네, 퍼포먼스가 되면 되고, 플레이가 있는 데는 디스점 플레이로만 가면 된다. 네, 그리고 여기가 뭔가 인덴트가 너무 많이 잘라왔구나. 여기까지 잘라와 버렸네. 아이고. 다시 살리고. 그죠? 요게 다죠? 그럼 볼륨 크레디츠를 4를 쓰는 부분이 캘큘레이터 점 볼륨 크레디츠가 되면 된다. 그리고 저장. 네, 역시 문제가 없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놓쳤는데 어디를 봐야 되는 거지? 볼륨 크레디트 4를 69페이지에서 했고, 70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공연료 계산기를 다양성 버전을 만들기 여기 하면 되겠네요. 클래스의 로직을 담았으니 이제 다양성을 지원하게 만들어 보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타입 코드 대신에 서브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퍼포먼스 클래스 캘큘레이터의 서브 클래스들을 준비하고 create 스테이트먼트 데이터에서 그중 적합한 서브 클래스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생성자를 팩토리 함수로 바꾸기를 적용해 보겠다. 이보다 더 위에 요건 냅두고 요 사이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const create performance calculator는 a performance랑 a play를 받아다가 new performance calculator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캘큘레이터 호출하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요거 대신에 create performance calculator를 넘겨주면 될 거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됐고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요 부분에서 다양성을 이용할 수 있을 거다. 리턴으로 넣었을 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퍼포먼스 캘큘레이터 밑에 하위에 서브 클래스 2개를 만들어서 스위치 케이스를 여기서 돌리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71페이지로 가면 그러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실제로 돌립니다. 바로 스위치 a 플레이 점 타입에 대해서 케이스 트레지디일 경우에는 return new 트레지디 캘큘레이터로 해서 똑같이 들어가고, 요게 그리고 코미디일 경우엔 트레지디 대신에 코미디를 호출하게끔, 그리고 디폴트일 경우에는 스로우 에러를 던지는 게
이 부분에 있나? 네, 이 부분을 해주면 된다. 여기가 aplay.type이 타입이 오면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트레지디 캘큘레이터랑 코미디 캘큘레이터가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밑에 클래스로 익스텐즈를 해놓으면 되겠네. 그죠? 퍼포먼스 캘큘레이터를 익스텐즈를 해주면 된다. 뭔가 블라블라 있을 거고 코미디 캘큘레이터도 있을 거다. 일단 이 상태로도 동작이 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되겠지. 익스텐즈일 뿐이니까 내용은 아직 없지만. 네, 트레지디 캘큘레이터부터 만들어 보자. 트레지디 캘큘레이터는 71페이지 중간에 get amount 부분이 조금 달라지네요. 요 부분을 지금 그쵸, 여기서 스위치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브 클래스에서 요거를 각각에서 구현을 하면 여기 얘가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양쪽 다 붙여놓고 일단 볼게요. 양쪽 다 붙여놓고 이쪽은 트레지디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지. 요렇게 지우고 그러면 처음부터 4만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그러면 반대로 트레지디를 지우고 코미디 지우고 요거 지우고 그럼 3만 이렇게 해서 리턴 리절트 하면 되나? 네, 똑같이 되나? 650, 580 네, 됐네요. 71페이지 맨 밑에 이 메서드를 서버 클래스에 정의하기만 해도 슈퍼 클래스의 조건부 로직이 오버라이드 된다. 하지만 나처럼 편집증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이다. 편집증이 있어야겠네요. 여기다가 get amount를 다시 살려서 퍼포먼스 캘큘레이터에서는 뭐 트레지디일 경우에는 오류 발생하고 또 코미디일 때는 오히려 계산이 이 사람 아직 코미디를 안 옮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저거 72페이지 마지막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슈퍼 클래스에서는 바로 에러를 뿜게. 요거 알 수 없는 장르를 여기서 바로 에러를 뿜는 거를 여기서부터 바로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알 수 없는 장르라고 하는 대신에 그냥 얘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서브 클래스 전용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럼 슈퍼 클래스를 호출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그냥 슈퍼 클래스를 호출해주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디폴트일 때 그러면 퍼포먼스 캘큘레이터를 호출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데이터를 한번 바꿔볼까요? 인보이스에서 아니다 플레이즈 인보이스에서 바꿔보자. 인보이스에서 아니네 플레이즈에서 봐야 되네. 여기 트레지디 대신에 코미디 대신에 다른 걸로 하면 되지. 드라마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햄릿이 나로 넘버가 되네. 햄릿에 대해서 계산을 못하고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나는 대신에 지금 퍼포먼스 캘큘레이터에서 get amount를 할 때 스로를 안 해줘서 그렇구나. 그치, 이렇게 에러를 띄우게끔 해야 되는 거죠. 에러를 만들기만 하고 뭐 리턴 해준 게 없다 보니까 이랬는데, 네, 이렇게 해서 서브 클래스를 쓰는 것이 강제되게끔 슈퍼 클래스에서는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네, 이제 슈퍼 클래스의 어마운트는 호출할 일이 없으니 삭제해도 되지만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교체할 조건부 로직은 적립 포인트를 계산하는 부분이다. 향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연극 장르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장르에서만 약간씩 다를 뿐 대다수의 연극은 관객 수가 30을 넘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30을 넘는지를 검사하는 게 기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륨 크레디트도 서버 클래스로 에서도 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캘큘레이터에서는 일단 요것만 남긴다라는 거네요. 30 요 부분만. 그러고서 나머지는 서브 클래스에서 해결하게끔. 자, 그러면 여기는 트레지디에서는 코미디가 필요가 없고, 그러면 요게 볼륨 크레디츠가 완전히 사라지면 되죠. 슈퍼 클래스랑 똑같으니까. 코미디 캘큘레이터는 요 부분 if문이 있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코미디니까. 근데 요 부분은 리절트에다가 더하는 부분, 요 부분은 슈퍼 클래스에서 따오면 되죠. 슈퍼 점 볼륨 크레디트를 그냥 가져오면 되죠. 게터가 발동이 되니까. 그러고선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어서 더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렌 리절트하고 바로 리턴하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리턴해버리면 되네. 요 얘기네요. 좋습니다. 다용성을 활용하여 데이터 생성하기. 추가 결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볼 시간이다. 살펴볼 게 있나? 네, 잘 되고 있죠? 됐어요. 네. 됐고. 앞에서 함수를 추출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구조를 보강하면서 코드가 늘어난다. 75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으로 나아진 점은 연극 장르별 계산 코드들을 함께 묶어뒀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장르를 추가하려면 해당 장르의 서브 클래스를 작성하고 생성 함수인 create performance calculator에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이번 예를 보면 서브 클래스를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감이 잡힐 것이다. amount for와 volume credit for의 조건부 로직을 생성 함수 하나로 옮겼다. 다용성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함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구성하는 쪽이 유리하다. 계산기가 중간 데이터 구조를 채우게끔 한 지금의 코드와 달리 create statement 데이터가 계산기 자체를 반환하게 구현해도 된다. 이때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시스템이 멋진 점 하나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바로 getter 메소드를 호출한 코드와 일반적인 데이터 적응 코드의 모양이 똑같다는 점이다. 끝이네. 마치며 간단한 이었지만 리팩토링이 무엇인지 감을 잡았기를 바란다. 네, 요거 마치기 전에 코드 한번 쭉 보고 마치면 좋겠네요.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요런 것도 나눠보고 싶어.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아예 익스포트를 했으니까 됐다. 여기 캘큘레이터를 빼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빼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익스포트를 다 붙여주면 여기서 임포트로 여기서 불러오게. 그리고 이렇게 이래도 되잖아. 요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요것도 지금 얘만 할 수 있으면 되네요. 요게 들어가서 얘만 익스포트 하면 되네. 그죠? 디폴트로 create performance calculator 요것만. 그럼 얘네들은 다 익스포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만 가져다가 쓰면 되겠네.
되네요. 네, 뭐 맞춰봅시다. 이런 저런 것들을 했다. 리팩토링은 대부분 코드가 하는 일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코드를 읽고 개선점을 찾고 리팩토링 작업을 통해 개선점을 코드에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그 결과 코드가 명확해지고 이해하기 더 쉬워진다. 그러면 또 다른 개선점이 떠오르며 선순환이 형성된다. 방금 제가 한 게 그런 선순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정한 코드에도 개선할 게 몇 가지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원본 코드를 크게 개선한다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코드를 개선하는 방법을 다룬다. 그런데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내가 선호하는 적절한 이름의 작은 함수들로 만드는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고 나쁨이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 취향 말고는 어떤 지침도 세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나는 취향을 넘어서는 관점이 분명 존재하며 코드를 수정하기 쉬운 정도야말로 좋은 코드를 가늠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코드는 명확해야 한다. 코드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되면 고쳐야 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오류 없이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코드 베이스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을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주도록 한다. 코드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프로그래밍 팀의 현재와 이상의 차이에 항상 신경 쓰면서 이상에 가까워지도록 리팩터링 해야 한다. 이번 예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팩터링하는 리듬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리팩터링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마다 각 단계를 굉장히 잘게 나누고 매번 컴파일하고 테스트하에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나도 20년 전에 디트로이트의 어느 호텔 방에서 켄트백이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비슷한 심정이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리팩터링을 효과적으로 하는 핵심은 단계를 잘게 나눠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코드는 절대 깨지지 않으며 이러한 작은 단계들이 모여서 상당히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그대로 따라주기 바란다. 를 끝으로 첫 스터디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의견들 주시고요. 뭐 의견은 다시 단톡방에 가서 뭐 대화를 나눠볼까요?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몇 분이야? 15분이 현재까지 살아계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스트리밍 된 거 결과는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유튜브에 자동으로 올라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은 단톡방에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음 목요일 날 지금 보니까 2장, 3장이 작아서 2장, 3장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챕터 3까지 뭐 코드를 칠 것도 없어서 그냥 같이 읽어보면 끝날 것 같아서 이건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장까지 가자니 좀 부담되고 그죠? 4장까지 노래하기엔 고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